합리적이고 좋은 개인연금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12월이 되니까 슬슬 연말정산이 생각나시죠? 혹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개인연금이라도 들어놓을 걸 그랬나?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제가 왜 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연금저축 IRP라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젊을 때 매년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돈을 연금처럼 나누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인데요. 미리 저축하고 장기로 묶이는 대신에 나라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이 들어서 나누어 쓰길 바래요. 그래야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을 때 생활고를 겪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2030, 40 때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가 만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해서 만 65세까지 10년에 나누어 사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 소득세도 낮습니다. 만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리 오랫동안 저금하는 대신에 국가에서는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줄게. 저축액의 최저 13.2%에서 최대 16.5%까지 돌려줄 테니까 연금저축이랑 IRP 꼭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축하는 거 다 세액공제 해주냐? 삐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해줘요. 700만 원을 16.5%인 11만 5,5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확정 수익률이 무려 16.5%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원금과 수익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거죠. 연금 계좌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해도 세금 내지 않고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굴리는 금액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 저축해서 세액공제 받아도 나중에 연금 소득세로 다 토해내야 된다. 사실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따로 과세되기 때문에 5.5%만 내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연금을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지만 초과해서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것도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가 아니라 받은 연금 전체가 종소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또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16.5% 우리가 세액공제 받은 만큼 또 세금으로 토해내야 돼요. 이러니까 나중에 다 토해낸다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돈이 많이 묶이는 건 싫은데 세액공제 혜택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년간 연 1,2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저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 400만 원까지만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10년으로 수령했을 때 연 1,200만 원이 초과한다면 수령 기간을 좀 늘리시면 되겠죠. 이 표를 확인해 보시면 연간 5% 수익을 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럼 대충 10년간 약 1,2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 연금저축 IRP는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드는 개인연금이며 이 상품에 가입하는 대신 나라에서는 매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금소득세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도 조금만 걷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좋은 개인연금을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저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는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키우는 방식을 좋아해요. 시드가 적은 사람은 이 방식이 자산을 빠르게 키우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1년에 최대 1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400만 원씩 20년 저금해서 연봉리로 5% 수익을 얻는다 해도 1억 3천인데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2041년도에 1억 3천이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저축 한도를 몇 억, 몇 천으로 막 이렇게 늘려준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최대 700만 원인데 이걸 16.5%씩 세액공제 받고 그 안의 금액을 연봉리로 굴린다고 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긴 어렵겠더라고요. 차라리 매년 400만 원을 포함한 종잣돈을 1년에 몇 천씩 모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결국 멀리 내다봤을 때 자산을 키우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아, 그럼 결국 부동산 투자하라는 거야? 무조건 개인연금, 펀드,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좋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둘 다 좋은 투자 방법이죠. 저도 부동산 투자만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장점이 다릅니다. 투자 종류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선호할 뿐이고요. 말고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요. 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의 10% 수익은 300만 원, 내 돈 3천만 원에 대출이나 전세금 2억 7천으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3억에 대한 10% 수익은 3천만 원이죠. 내 돈이 똑같이 3천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300과 3천, 10% 100%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난 그게 무엇이든 최고 세율을 맞는 사람이 되겠다. 비과세나 저율과세에 집중하기보다 많이 벌고 많이 내겠다. 내가 연봉 5천이라서 24% 세율인 1,200만 원을 제하고 3,800만 원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연봉 2억이 되어서 38%인 7,600만 원 제하고 1억 2,4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세액공제로 얼마를 덜 낼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연금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기준을 드려볼까 해요. 자신의 현재 나이와 자산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로소득이 아주 많은 편이고 자산도 일정 수준까지 키워 놓았다면 개인연금도 일부 들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6.5%는 사실 정말 큰 수익률이잖아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30대 중반이고 현재 외벌이로 2살 아기를 키우고 있고 남편이 복직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외벌이가 될 확률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월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묶이는 400만 원이 참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 놓은 자산은 내 목표의 몇 프로 정도인지, 나의 월 현금 흐름은 투자 자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충분한지, 앞으로 월 현금 흐름이 줄어들 이슈는 없는지를 미리 따져보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난 아직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까지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불어서 그런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낼 실력을 갖추었는지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내가 아파트를 내 돈 5천 들여서 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그게 2억 5천이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100%시네요. 왜냐하면 5천만 원 들어서 5천을 번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셨다면 또는 갖출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계속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다, 난 내 돈 5천에 신용대출 5천, 이렇게 1억으로 지금까지 주식 수익률이 20%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비단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를 내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고민이 되실 때는 나의 최종 목표, 과거 수익률,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 상황,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을 충분히 점검해 보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당장 돈 400만 원이 없어서 개인연금 못 들고 세액공제도 못 받아 하는 거랑 내가 주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스스로 한 선택은 후회를 남기질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시고 훌륭한 선택을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